그래서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이유가 필요하죠. 자신의 이유가 확고해졌을 때 이제는 지속적으로 이제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과 목표가 두 개가 동시에 중요합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재테크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좀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직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 개인 여가 생활이었고 세 번째가 재테크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만큼 이제 재테크 역시 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변화,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4년부터 제가 재테크에 집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 14년 당시 해외 주재원하고 근무를 하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직장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주재원 근무를 하는 그 목적도 뚜렷했었습니다. 왜 그 주재원 근무를 신청을 했느냐?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저는 공대생인 입장인 것만큼 공대생급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지금 꼽고 있는 기술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 산업기능사, 산업기사, 그리고 기사, 그리고 기능장, 기술사가 최상급으로 박사급에 해당되는 자격증이에요. 자, 이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그만큼 박사급에 해당되는 지식을 획득했다라는 것인 걸로 이해를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리고요.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전문적인 그런 이미지를 확고하게 줄 수가 있는 그런 자격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욕심이 났었죠. 근데 한국에서 준비를 할 수도 있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박사급에 해당되는 그 자격인 것만큼 굉장히 따기가 어렵습니다. 자, 수많은 시간들 직장 생활과 병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1년을 온전히 다 기술사 공부하는데 투입을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합격한다라고 보장은 아니지만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쳐서 결과를 기다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시간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되었죠. 놀고 싶고 굉장히 바로바로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 유흥이라든가 이런 걸 바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확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재원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가 온전히 자기 시간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지원을 하게 됐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기술사 공부를 하는 것만큼 경제세적을 같이 병행해서 읽게 되었었어요. 자, 2014년 기술사 공부하는 그 외적인 시간으로 150권의 그 경제세적을 읽었었는데 사실 그 경제세적 한 권 한 권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인드가 변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크게 공감을 했었냐면 이런 부분이었어요. 자, 어떠한 책인데요. 자, 중산층과 부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책에서는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값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를 더 확장시키기 위한 공부를 한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죠. 그 책을 내용을 읽고 제 모습을 보니까 딱 중산층에 해당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었어요. 제 몸값을 기술사를 따는 순간 이제는 박사급에 해당되는 그 포션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제 가치적인 부분에서 높이 올라간다는 측면이 딱 중산층에 해당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다면 부자들은 부자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좋아하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이 고정적인
소득들을 늘려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확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 부분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고정적인 소득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아파트에 해당되는 그 투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상가에 해당되는 월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빌딩 투자에 해당을 할 수가 있고 그 투자가 무엇이냐? 고정적인 소득이라는 것이죠. 이 고정적인 한 번 투자를 했을 때 계속적인 흐름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면 300만 원이 만들어진다. 월급만큼 만들어진 구조에서 또 추가적으로 또 집중을 해서 또 300만 원이 만들어진다라면 그 이전에 만들었던 300만 원이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확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목표가 참 구체적이에요. 또 멀지 않고. 그래서 먼저 이거라고 왜 계단 얘기를 하듯이 연애할 때는 프로 선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프로 선수를 하면서는 좀 잘하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 쪽에서 우승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유럽, 미국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이 있었는데 정말 그 계획대로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계획을 세운 만큼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반대로 우리의 몸값을 기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자와 차이점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속성이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고정적인 것만큼 이제는 직장생활 같은 경우는 일회성 소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몸값 기른다고 하더라도 이 평생 가는 게 아니죠. 한계점, 데드라인은 뚜렷합니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쉬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죠. 한계점이 뚜렷하다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려줄 수 있느냐? 물려줄 수도 없어요. 그 단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됐습니다. 일회성 소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사실 이 부자가 되는 고정적인 소득에 집중하는 것도 열심히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에 해당되는 자기 몸값을 기르는 것도 이에 해당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 노력도 부분에 있어서 누가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같은 노력인데도 그 지속성의 여부 부분은 확연하게 이렇게 다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확실하게 자격증 공부하는데 이 집중도는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물론 여러 번 떨어졌죠. 실제로 휴가 중에 이 주재원 근무를 하게 되면 휴가 기간이 있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포기를 했던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었고요. 그 떨어졌기 때문에 포기를 했던 이유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마인드 변화적인 부분들이 확연하게 느껴졌죠. 사실 이제껏 공대생이다 보니까 수학적인 그런 이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굉장히 거리가 멀고 이런 물리적이라는 화학적인 막 이런 공대의 그런 지식적인 그 수학적인 그 학문에 치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공대생이란 그 한계적인 부분을 뛰어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분야를 넓히기 위해서 시작했던 경제 서적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때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런 금리 변화에 따른 이런 투자의 그 심리적인 차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경제 동향 흐름들에 대한 이런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그 흐름들은 어느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는 화폐의 가치, 화폐의 유통량이 늘면 늘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재화의 가치는 올라간다는 그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이클, 어떤 경제 상황이든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을 하고 화폐의 통화량을 조정을 하고 그런 경제적인 이때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못했던 그 경제적인 동향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이 있었죠.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런 부자와 중산층의 그 차이점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차이점들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재테크에 집중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재미있고요. 늘어간다라는 측면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들이 달성이 되게 되고 달성이 되게 되면 더 좋은 부분들이 생각이 들게 되는 순간이 있었죠. 그런 순간들이 더욱 재테크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선생님으로 일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늘 다른 것을 원했다. 언제나 학생들에게 자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꿈을 향해 열심히 잘하면은 꼭 희망은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저 자신은 어떤가 한번 저도 일본 사회에서 챌린지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서 자, 이것으로 제가 재테크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